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중국은 매년 12월에 경제공작회의라는 것을 엽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연도에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순에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관건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미중 관계가 지금 엄중한 데다가 아직 미국의 다음 행정부의 정책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제공작회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일에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주제가 내년 경제 기조를 정하기 위한 검토회의라고 해서 사람들의 주목이 쏠렸죠. 그야말로 중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서 내년부터 시작될 경제 기조를 판단해보려 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은 다음 세 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 측 개혁, 둘째는 반농단, 셋째는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의 방지 등등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수요 측 개혁이란 말은 이번에 처음 출연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수년 전부터 공급 측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됐었죠. 당시에 중국의 과잉 생산,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됐고, 이에 따라서 공급 측의 합리화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퍼지면서 단순히 공급을 줄이는 것만이 아닌 공급의 합리화를 지향하는 정책으로서 공급 측 개혁이라는 정책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 측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이제 중국의 전문가들이 풀이하는 말을 들어보면 공급 측의 구조 개혁을 하되 생산, 분배, 유통, 소비의 각 고리를 관통하고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뜯어보면 결국은 침체되어 있는 수요를 뭔가 자극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죠.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 말도 뜯어보면 소위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라는 것이 투자, 수출, 소비인 것이죠. 그런데 투자는 중국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수출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불균형이라는 말은 결국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학자인 장 렌치, 이 사람은 내수가 부족해서 공급과 수요 간의 온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 렌치는 인위적으로 공급을 부양했지만 수요가 제대로 일어나질 않아서 생산의 중단 또는 생산 감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다시 수요의 부족을 일으키는 이런 이중 위축 현상, 네거티브 사이클이 일어날 것을 걱정을 했죠. 헝다 연구원의 런저핑은 수요 측면의 개혁이 현재 국민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는 한계 효익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증진과 신규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했죠. 수요 측 개혁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이번 전염병 사태 이후에 중국 경제가 수요보다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유효한 수요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공급에서 힘을 내서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혁신으로 잠재 수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측면의 개혁은 재고 시장의 대체보다는 양적 시장 확대에 의존해야 한다고도 했죠. 이게 사실은 말을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중국식 화법인 것인데요. 이 사람 말은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면 수요 측면의 개혁이 현재 국민 경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을 높이는 한계 효익이 제일 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 경제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이죠. 수요보다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수요는 늘지 않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후공, 소위 조업재개를 강제화해가지고 무조건 현재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안 팔린다는 뜻이죠. 역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 시장의 대체보다는 양적 시장 확대가 있어야 된다.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이 나가는 정도로는 안 되고 공장에서 막 찍어내서 만드는 것들이 팔려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누가 이런 걸 모릅니까? 중국 전문가들의 이런 식의 코멘트는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잘 포장해서 해설해주는 이제 그런 유형의 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중국이 내수 부진에 허덕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적 억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 더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미국의 중국 억제에 참여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년부터 소위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쌍순환 경제라는 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순환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인데 지금 내수가 이 모양이 되면은 이 쌍순환 경제라는 것도 효과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 반농단. 이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얼마 전 상하이에서 있었던 마윈의 돌출 발언 이후에 중국 각계에서는 반농단 관련해서 여러 정책이라든가 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마윈 또는 알리바바 또는 알리바바의 뒤에 있는 상하이방 이들만을 저격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지나치게 규모가 성장해버린 이들 민영기업, 디지털 경제의 대기업들, 이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경계가 이제 높아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들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타이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슌레이는 역사적으로 독점이라는 것은 국유기업이 독점을 해온 것이다 라고 했고요. 석유, 에너지, 전기, 통신 이런 국가 경제의 민생 인프라 이런 부분은 리스크를 국가가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국유기업이 독점을 했어야 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디지털 경제 대기업들 이들이 빅데이터라든가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민간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 측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일부 인터넷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의 힘을 빌려서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대마불사라는 식의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국가 경제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튜 이펙트, 즉 부익부 빈익빈, 센 놈은 점점 더 세지고 약한 놈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지적을 하면서 중국의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아주 도식화되고 있는 현상이 초기에 대량의 자본을 쏟아붓고 보조금을 주어서 경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경쟁자들을 일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독점적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시장을 농단하는 이런 방식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변학자들의 해설은 사실상 중국 당국의 정책의 정당성을 해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 소위 BAT로 대표되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대기업들의 횡포는 점점 더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배달 앱 서비스인 메이탄 와이마이 같은 경우에는 견디다 못한 음식점 주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디지털 경제 대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의 요구나 방침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데이터 협조해달라고 할 때도 잘 안 했고요. 국유기업에 출자하라고 할 때도 저항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략적 억제라는 환경 하에서 쌍순환 경제를 시행하려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경제, 특히 시장 메커니즘과 물류 인프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 거대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국가에 협력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들 기업들의 태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알리바바였던 것입니다. 알리바바 엔트그룹의 IPO 중지는 너희들이 아무리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아무리 중국 사회에 대한 영향이 커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중국 공산당에 도전하는 꼴은 못 본다.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반독점의 소리가 점점 커진 것입니다. 반독점은 시장의 부정적인 외부성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독점, 반농단, 그리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지금 마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은 지난 11월 10일에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 공개 청취에 들어갔죠. 우리나라의 입법 예고에 해당이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얼쇠니, 양자택일, 따수지, 사수, 빅데이터 숙달이라고 하는 두 개의 유행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양자택일, 얼쇠니라는 것은 뭐냐면 알리바바나 징동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얘네들이 업주가 이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하려고 하면 우리 쇼핑몰에 입점하려면 경쟁사 플랫폼에는 입점하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죠. 그리고 빅데이터 숙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온라인 쇼핑몰이 그동안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특정 고객이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와가지고 상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고객이 이 상품을 좋아하는가? 평상시에 이 고객이 이런 류의 제품에 대해서 가격 민감도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올해 자기 쇼핑몰에서 쇼핑을 한 고객에게 보다 할인을 해주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조금 가격을 비싸게 불러도 사더라.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 고객이 낼 수 있을 만한 정도로까지 가격을 올려서 그렇게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빅데이터 숙달, 따수지, 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윤리적인 상업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행보험감독위원회의 꼬수칭 총재는 지난 8일에 이 대마불사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대형 하이테크 회사들이 각종 금융과 하이테크 분야에 진출을 하고 업종도 이것저것 혼영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위험의 복잡성과 외익성을 주시하면서 적시에 정확하게 해체해서 새로운 체계적 위협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여기 나오는 외익성이라는 말은 외익, 즉 기업의 바깥의 이익을 뜻합니다. 기업의 박, 즉 사회의 이익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회 전체의 이익의 공간이 100원 정도가 있다고 할 때 기업이 80원 정도를 차지하면 외익은 20원 정도가 남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기업이 과다하게 이익을 책정을 해서 120원의 이익을 가져가면 사회 전체로는 20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외익성을 주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들 디지털 경제를 하는 대기업들이 너희들만 생각해서 과다하게 돈을 뽑아가는데 그것이 너희들을 제외한 기타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면 적시에 정확하게 해체해서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마윈 선생 요즘 밤에 편하게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구오타이 증권의 화장촌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업계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은 경제가 성숙해가는 징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제 집중,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비교적 너그럽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승자 독식하는 현상은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차단할 수 있다. 인터넷 기업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감독 관리가 업계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민영 대기업들이 시장을 농단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꾀해서 전체 국가사회의 경제에 손해를 주는 이런 행위를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중국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그런 회의입니다. 어느 누가 이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경제학자 전문가들이 다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적하거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틀리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독점 기업들이 전체 중국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그런 영향이 충분히 있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 키워드로 나온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의 방지. 이 말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죠. 첫째는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가치 사슬에
자주적인 통제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반농단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묘사되었던 디지털 경제 분야의 대기업들의 전횡은 당연히 이를 막아야 된다는 여론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 결론은 이들 대기업들의 돈줄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이 말을 우아하게 표현하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겠죠. 동시에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소위 쌍순환 경제, 이것이 사실은 국가 비상경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내순환 경제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공급에서 수요에 이르는 이 공급망이 잘 정비가 되면서 또 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여줘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쌍순환 경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내순환 경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공급부터 수요에 이르는 가치 사슬의 정비, 여기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인프라를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경제 주체들이 중국 당국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토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이제 이 꼴 못 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공감도 되네요. 첫 번째로 국가 전략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론의 여지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농단 관련해서도 이미 국가시장감독총국이 금년 1월에 관련법의 의견 청취, 즉 입법 예고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11월에 들어서서 플랫폼 경제, 소위 온라인 쇼핑몰 등을 꼭 집어서 다시 의견 청취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행동만 남은 셈입니다. 이번 회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글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중국의 언론들은 지도부가 몇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해설을 했습니다. 7가지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오캉 사회의 건설 완성이 눈앞에 있다. 중국의 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 6가지 안정, 6가지 확보, 즉 료온과 료법, 이 정책을 재확인했다.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반농단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생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2년 만에 다시 출현하였다. 이 생태환경은 에너지 정책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료상동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성 말이죠. 그는 또 내년도 중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7% 이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높은 예상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원 산하발전연구센터의 장류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내년도 GDP 성장률이 8% 이상이 될 것이라고 그런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들었으면서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견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중국 당국의 경제 정책, 이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소비입니다. 이번 질병 사태, 미중 무역전, 기술 제재,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환경 속에서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위 내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쌍순환 경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즉 민간 소비가 활활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절대 쉬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중국에 돌아다니는 돈의 대부분이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호주머니 속으로 대부분 들어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